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우리가 참 민주당의 정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저질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인간 실격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그 모습이 뭡니까? 망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역사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운동권 시절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게 뭐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한 명의 그리고 또 집단의 안타까운 그 사고와 사건은 유가족들에 대한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 봐봐라. 이것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쓸 수 있겠네. 이것도 묶어가지고 정치로 쓸 수 있겠네. 이게 민주당의 정치 방식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그 권익위의 국장 직무대리의 극단 선택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도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장 대리라고 하는 분, 직무대리라고 하는 분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최근에 있었던 게 이재명의 헬기 특혜, 그거 특혜가 맞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문제, 그게 정말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이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같은 경우는 특혜가 맞다라고 했어요. 다만 이재명과 촌준호 두 사람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들었을 땐 납득이 안 되지만 납득이 되는 이유가 있었죠.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다 보니까 공무원법으로 이재명과 천주로 놀랍게도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리에 따라 가지고 법률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당적인 차원에서 이게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죠.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전문가였어요.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분이 보기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네.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배우자 처벌할 수 없네. 그래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법대로 한 거잖아요. 이재명의 케이스도 법대로 했고 김건희 여사의 케이스도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법대로 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였습니까? 잘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막 특검하겠다고 전환리를 치고 있습니까? 택도 없죠, 그렇죠?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뭐 규탄 집회라고만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정치를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구로부터 도대체 이 직무대행이었던 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개딸들 아니겠습니까? 왜 김건희에 대해 가지고 종결 처리를 했냐?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왜 그거를 종결 처리했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맞지 도대체 뭐한테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분이 극단 선택을 했던 게 8일입니다. 지난. 그러면 3일장이라고 한다면 8, 9, 10, 10일까지 3일장이 진행이 돼야 되죠. 근데 그 3일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사를 냈습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권익위 전 간부. 이 간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의 동료라고 합니다. 이 동료의 말을 곧이곧대로 큰 따옴표로 옮겨가지고 숨진 분이 그렇게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이 명품백 사건이 처리가 잘못됐다라고 토로했다. 이렇게 단독 기사를 딱 냅니다. 이거 쓰레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3일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알려지고 난 직후에 노컷뉴스라고 하는 이 언론사가 그 극단 선택을 하신 분에 대한 예를 갖추기는커녕 동료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는지 근거가 있냐?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동료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인용하는 형태로 법적 책임을 또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인용을 하는 형태로 딱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 기사 지금 내용을 듣고 들으면 제목을 들어보면은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이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에 대해 가지고 처리가 잘못됐다라고 토로했다라고 하네. 이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싶지 않았는데 종결 처리하고 싶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외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컷뉴스는 대답해 보세요. 이 지금 동료라고 하는 사람 정체가 뭡니까? 그리고 동료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통화 녹취록이라도 있습니까? 이따가 제가 이 지금 극단 선택을 하신 분이 살아생전 카카오톡을 했던 그 내용도 보여드릴 텐데 그 내용을 봤었을 때는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노컷뉴스 같은 이런 진짜 언론사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는 것들은 폐간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는 민주당 때문인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김건희 여사 사건만은 얘기하고 이재명에 대한 사건은 얘기하지 않는 거,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냥 정치적으로만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국장 직무대행이었다라고 하는 분의 업무가 뭐였습니까? 관련돼 가지고 의결이 됐으면 의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의결서가 작성이 되려면 권익위원들의 서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서명을 받는 게 이분의 역할이었습니다. 디올 파우치 종결 처리했어요. 그러면은 위원들이 서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끝끝내 그런 식으로 서명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권이겠습니까? 야권위원이겠습니까? 당연히 야권위원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국회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서명 받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도대체 이분한테 스트레스를 준 겁니까? 현실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이분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똑같이 대응을 했는데 그 법을 국민의힘 쪽과 보수 쪽에서는 받아들였고 민주당과 개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거는 당연히 이쪽으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게 뻔할 뻔짠데 MBC 같은 언론사는 어떻게 보도를 하냐? 기사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대번에 어떤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 디올 파우치에 대한 얘기밖에 하지 않고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김건희 여사의 저 모습조차도 서울의 소리를 출처다라고 하면서 서울의 소리 영상을 내보내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영방송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MBC의 기사 제목도 이래요. 권익위 국장 극단 선택의 파문 공개된 생존 문자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음 거 저희 좀 띄워주시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인은 권익위 국장으로 김 여사 명품배 수수 의혹과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했다. 계속 이들 사건에 대한 권익위 처리는 많은 비판을 낳았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말 못할 고초를 당한 건 아닐지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낸 게 누구냐고요. 비판을 낸 것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욕설하고 협박하고 겁박했던 게 누구냐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말 못할 고초를 당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게 민주당 아닙니까? 언제 도대체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의 헬기 사건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집단 규탄 서명을 하거나 뭐 무슨 뭐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권익위의 판결이 법원에 의해 가지고 이재명과 천준호는 그런 식으로 법원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 누가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그거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받아들여야지 이거지. 이번에 한겨레가 이분이 살아생전 나누었던 카톡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진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요. 카톡에서 뭐라고 합니까?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맘입니다. 참 어렵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힘드네요라고 하면서 겪으셨던 것보다는 쉽다고 생각하면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카톡 어디에 도대체 아까 전에 노컷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무슨 뭐 디올 파우치를 잘못 처리해서 잘못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무슨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도 충분히 남는 겁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개딸들이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실망을 줘가지고 미안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도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도대체 카톡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노컷뉴스가 됐거나 MBC가 됐거나 마치 이분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된 게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문제를 자기의 뜻과는 상반되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포장해서 보도를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선동이지 뭐가 도대체 선동이겠습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고 정말 저질스럽고 분노가 납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민주당과 이렇게 언론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망자의 이런 어떤 원한과 그런 어떤 고통을 감정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써먹을 것인지 정말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정치가 이어질지 언제까지 MBC나 노컷뉴스 같은 이런 진짜 언론 같지도 않은 것들이 설치고 댕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